이번 영상은 총 2편에 나눠서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도 각 회사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혜자와 또 기대해 볼 만한 향후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이미 해당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거나 향후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먼저 네이버는 1997년도에 즉 벤처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삼성 SDS에서 사내 벤처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그 당시 사업 성과도 좋았고 사업 아이템도 좋았기 때문에 1999년도에 삼성 SDS에서 분할이 되고 현재의 네이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이후 그 다음 해에는 한게임, 즉 NHN이라고 하는 기업과 합병을 하기도 했으며 서치솔루션이라는 회사와도 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키웠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포털 검색 엔진 시스템을 장착하게 됩니다. 이후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던 건 지식인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식인이라는 건 누군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가 적어주고 그 답변이 채택되면 포인트를 주는 방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SNS 형태를 최초로 도입한 게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포털 점유율을 늘려갔고 2002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나서 모인 자금으로 광고 사업을 했는데 대표적인 광고로 전지현 씨가 네이버 로고 모양의 모자를 쓰고 나와서 찍은 광고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 부문의 성장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포털 점유율 역시 다음, 네이트, 야후, 라이코스 등으로부터 점유율 경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이전에 합병했던 한게임에서 한게임 맞고, 포커, 섰다, 장기, 바둑, 알까기, 테트리스 같은 게임들이 히트를 치면서 매출 상승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포털 점유율이 80%를 기록하고 거의 독점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업 확장 없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던 해에 잘 나가던 네이버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글의 유튜브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포털 역시 구글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가 있었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네이버의 포털 점유율을 보면 86%에서 58%까지 급격하게 하락했고 반면에 구글의 포털 점유율은 2%에서 3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네이버라는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이거 유튜브 때문에 포털 점유율을 완전히 다 뺏기는 게 아니냐 라는 인식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런데 포털 점유율이 하락하던 2017년 네이버는 가만히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로는 셀카 어플로 유명한 스노우,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인 파파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바이브를 출시하면서 포털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네이버가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사업 부분을 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네이버 TV에 나오는 동영상 광고나 밴드의 배너 광고, 포털 광고를 담당하는 광고 사업 부분과 두 번째로 네이버 포털, 네이버 쇼핑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세 번째로 네이버 페이, 클라우드 등 IT 부분을 담당하는 IT 플랫폼 사업, 네 번째로는 네이버 웹툰, 네이버 뮤직, 브이라이브를 담당하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인을 담당하는 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성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그리고 네이버 웹툰 분야인데요. 특히 웹툰 사업 같은 경우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보기 시작했는데, 무료로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료 결제 유저가 늘어나면서 매출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웹툰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K-웹툰이라고 해서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고요. 따라서 구글이 유튜브 중심으로 포털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네이버는 이러한 투자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바로 라인인데요. 라인은 국내 사업 부분 같은 경우 향후 몇 년 안에는 드라마틱한 성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후 네이버가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라인 사업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라인의 매출 같은 경우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담으로 라인이 일본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을 보면 이게 좀 슬픕니다. 일본에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 보급이 잘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진 때문에 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가능했던 방법이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혜진 라인 회장이 보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특히 생존을 알리는 연락수단으로 SNS 플랫폼을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라인이었던 겁니다. 라인이 다른 SNS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통해 가입 절차를 밟았지만, 라인은 이메일만 있으면 가입이 되는 절차였기 때문에 그 당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일본에게는 최적화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게 라인이 일본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왜 일본 점유율 1위인 라인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라인은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인은 일본에서 1위, 대만에서도 1위, 태국에서도 1위, 인도네시아에서도 절대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국가마다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는 거겠죠.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버도 늘려야 되고 개발 인력도 충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단순히 연락 용도로만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투자가 그동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던 것이죠. 또한 라인은 작년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제트홀딩스와 합병을 하면서 최근 라인,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네이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제트홀딩스는 야후 재팬을 100% 소유한 기업입니다. 물론 완전 합병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끝나는 시점이 대략 올해 10월 내지는 11월이라고 하죠. 사실 야후 재팬은 PC 기반 결제 시장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었지만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업계 1위인 라쿠텐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모바일 가입 유저가 많은 라인과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 시너지가 잘 발휘된다면 향후 라인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즉, 손정희 회장은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라인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 대우와 네이버 통장이라는 핀테크 사업도 시작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IT 기업인 네이버가
은행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네이버가 현재의 금융업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면만 놓고 보면 부담스럽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건 아니겠죠.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유튜브로 인해 포털 점유율을 구글에게 빼앗기고 있지만, 여러 투자들을 통해, 즉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네이버 웹툰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실적 방어를 잘하면서 사업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라인의 성장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확장을 보여준다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하게 평가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